안녕하세요. 여행하는 디자이너 트래블러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네이버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기 2편에서는 카테고리 메뉴 생성과 스킨 배경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벤치마킹을 했었던 나블리 베이커리, 던킨 도너츠, 리트 커피, 마시안 제빵소를 보면서 카테고리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던킨 도너츠의 상품들을 활용해서 디자인 작업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나블리 베이커리 카페 공식 블로그에 있던 회사 소개 부분과 추천 제품이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모 카페 카테고리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관리 페이지에서 메뉴 글, 동영상 관리를 클릭하고 왼쪽 블로그를 클릭합니다. 블로그를 처음 만드셨다면 최초에 게시판이라는 메뉴 한 개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게시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카테고리명을 본인의 상호명에 맞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카테고리명을 모모 카페로 만들겠습니다. 이건 대 카테고리로 사용할 예정이고 이 카테고리 아래로 소 카테고리 몇 개를 추가해서 하나로 묶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카테고리명은 모모 카페로 입력하고 아래 카테고리 옆에 글 개수 표시는 전체 카테고리로 설정합니다. 공개 설정은 공개로 합니다. 주제 분류는 맛집으로 설정합니다. 글 보기는 앨범형으로 설정하고 썸네일 비율은 정방향으로 설정합니다. 하단 확인을 클릭한 후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가 나타나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제 모모 카페에 들어갈 소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 추가를 선택합니다. 카테고리 명은 모모 카페를 말하다. 이건 회사 소개가 될 것입니다. 이 소 카테고리는 카테고리 옆에 글 개수 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개 설정은 공개로 체크하고 주제 분류는 맛집으로 합니다. 글 보기는 블로그형으로 하겠습니다. 목록 보기는 목록 닫기 5줄로 설정합니다. 하단 확인을 클릭한 후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가 나타나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모모 카페에 들어갈 두 번째 소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 추가를 선택합니다. 카테고리 명은 오늘의 추천 제품입니다. 이 소 카테고리는 카테고리 옆에 글 개수 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개 설정은 공개로 체크하고 주제 분류는 맛집으로 합니다. 글 보기는 블로그형으로 하겠습니다. 목록 보기는 목록 닫기 5줄로 보기로 설정합니다. 하단 확인 버튼을 클릭한 후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가 나타나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제 대 카테고리 안으로 소 카테고리 두 개를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모모 카페를 말하다를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대 카테고리 모모 카페 아래로 드래그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모 카페 아래로 모모 카페를 말하다의 소 카테고리가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 카테고리인 오늘의 추천 제품도 드래그해서 모모 카페를 말하다 아래로 이동시켜 줍니다. 이때 소 메뉴 아래로는 바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위로 보내고 다시 아래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대 카테고리 모모 카페 아래로 모모 카페를 말하다 오늘의 추천 제품이 그룹으로 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 카테고리가 되는 모모 카페에 설정해서 하단에 카테고리 접기는 펼치기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단일 한 개의 카테고리일 때는 이 카테고리 접기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 카테고리를 이동시켜 준 뒤에 설정이 가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던킨 도너츠에 있는 메뉴들로 일단 구성을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대 카테고리는 모모 카페, 모모 카페를 말하다입니다. 이 부분은 회사 소개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추천 제품입니다. 글을 쓸 때 오늘의 추천 제품과 맛있게 먹는 방법을 하단에 팁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추천 제품 경우
업데이트 주기를 주 1회로 요일을 정해서 발행을 하면 포스팅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카테고리는 모모 카페 메뉴입니다. 판매하고 있는 모든 메뉴들을 올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도넛, 베이글, 음료로 소 카테고리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대카테고리로 모모 카페 특별함입니다. 선물용 제품은 설, 추석, 상견례, 어버이날, 졸업 선물 등으로 구분해서 업로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념일 제품입니다. 생일, 결혼 기념일 등에 맞는 제품으로 구성해서 업로드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특별한 패키지입니다. 굿즈가 있다면 업로드합니다. 특별한 패키지 상품 구성의 경우 3종 세트, 2종 세트, 풀 패키지 등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있다면 업로드합니다. 이때 고급화된 프리미엄 패키지 상품과 가성비가 좋은 베이직 패키지 상품으로 가격대별로 구분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대카테고리로 공지사항 및 이벤트입니다. 휴무일이나 택배 관련 여러 공지사항을 이곳에 업로드합니다. 자주 이벤트를 업데이트할 수 없다면 이벤트도 공지사항 카테고리에 함께 업로드합니다. 마지막 대카테고리로는 모모 카페의 일상 산책입니다. 인스타용 사진 한 장 정도와 날씨에 관한 글을 간단하게 적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글쓰기를 취미로 하신다면 짧은 일기 형식도 좋지만 보통 업무를 보시다 보면 일상적인 글을 쓰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날씨 정보와 함께 카페 주변의 풍경이나 카페 곳곳을 촬영해서 한 장 정도만 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가 때 다녀온 사진 등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채워나가도록 합니다. 네, 블로그 화면으로 돌아가서 카테고리 부분을 확인해 봅니다. 모두 완료가 잘 되었다면 각 카테고리의 글 하나씩만 시간 되실 때 발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에 글이 게시되어 있어야 링크도 연결을 할 수 있어서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스킨 배경 디자인 작업이 완성되는 대로 각 카테고리별로 글을 발행해 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킨 배경과 스킨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포토샵을 활용한 디자인 작업 예정입니다. 포토샵이 없는 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영상 설명란에 포토샵 대체 프로그램 링크를 적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만약 포토샵이나 대체 프로그램 준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우측 상단 카드를 눌러서 포토샵 없이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 했던 나블리 베이커리 레이아웃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조는 같지만 디자인은 조금 다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블로그 메인 화면 배경 이미지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사진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언플래시, 픽사베이, 픽셀스에 있는 상업적인 허용이 가능한 무료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에 링크를 적어두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디자인 작업을 위해서 배경 이미지 1개와 배경 이미지 위로 효과를 주기 위해서 대리석 배경 사진 1개, 그 위로 SNS 아이콘을 넣을 바를 하나 넣을 예정이어서 이미지를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럼 일단 배경이 되는 디자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배경 사이즈는 가로 1920 픽셀 이상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2000 픽셀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포토샵 메뉴에서 파일, 뉴 또는 단축키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캔버스 창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포토샵에서 파일, 오픈 또는 단축키 컨트롤 O를 눌러서 배경에 들어갈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배경에 사용할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새로 만들었던 캔버스 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배경 이미지에 맞게 사이즈를 조절해 줍니다. 크기를 줄이고 늘리기 위해서는 포토샵 메뉴에 있는 에디터의 트랜스폼의 스케일을 눌러서 사이즈를 조절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T입니다. 바운딩 박스 외곽에 조절점을 잡고 Alt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원하는 만큼 크기를 조절해 주면 됩니다. Alt Shift를 눌러야지 이미지의 변형이 없이 정 사이즈로 조절이 됩니다.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이 되었다면 엔터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저는 배경 이미지를 좀 더 꾸며주었습니다. 디자인 작업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배경에 모모 카페라는 텍스트가 들어갈 예정이라 컬러가 들어간 도형 툴로 좀 더 채도를 낮추고 카페의 컨셉에 맞게 대리석 삐지를 사용하여 반투명 오퍼시티를 낮춰서 좀 더 꾸며주었습니다. 그리고 SNS 아이콘에 들어갈 부분에는 대리석 바를 넣어서 배경 이미지만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배경 이미지가 완성되었다면 포토샵 레이어에서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스킨 배경으로 해주도록 합니다. 이 위로 벤치마킹한 나블리 베이커리 블로그의 투명 위젯이 보이도록 프린트 스크린으로 캡처하여 붙여넣기 해줄 겁니다. 그러나 이때 투명 위젯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줍니다. 개발자 도구를 화면 밖으로 꺼내서 지금 보이는 화살표를 클릭하고 투명 위젯의 위치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객체 한 개의 투명 위젯만 보이기 때문에 메뉴 버튼 위젯 부분과 SNS 버튼 메뉴 투명 위젯 각각 2개씩 프린트 스크린을 눌러서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컨트롤 V 하면 바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각 메뉴당 사이의 간격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메뉴들만 프린트 스크린 하도록 합니다. 캡처한 이미지가 스킨 배경 레이어 아래로 있다면 4개의 레이어 모두 스킨 배경 레이어 위로 이동시켜 줍니다. 블로그의 전체 레이아웃을 잡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메뉴 투명 위젯의 가이드라인 작업을 위해 스킨 배경과 캡처한 2, 3, 4 레이어의 눈을 모두 꺼주면 됩니다. 첫 번째 메뉴 투명 위젯의 작업 영역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그어줄 때는 단축키 컨트롤 R을 눌러서 룰러를 켜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첫 번째 메뉴 투명 위젯의 외곽으로 모두 가이드라인을 그어줍니다. 첫 번째 메뉴 투명 위젯의 레이어 눈을 끄고 두 번째 메뉴 투명 위젯의 레이어의 눈을 켜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을 그어줍니다. 이제 SNS 버튼 위젯 부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위젯의 간격을 확인한 후 가이드라인을 그어주면 작업 영역의 표시가 모두 완료됩니다. 사각 도형 툴로 작업 영역을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영역들과 위젯이 들어갈 자리 표시가 확실히 잘 보이게 됩니다. 일단 이 상태로 PSD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 작업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티스토리 블로그에 지금 보이는 이 가이드라인 레이아웃을 PSD로 올려놓겠습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추가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셔서 PSD 파일을 열어 단축키 컨트롤하고 H를 눌러서 레이아웃을 확인한 후 다음 디자인 작업의 메뉴들을 이 레이아웃 형태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제작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메뉴 버튼을 만들고 SNS 버튼을 넣어서 스킨 디자인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